판매가 되면서 20%의 수익이 6개월 만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앤디올 그림을 네. 막 10만 원어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월 1만 원으로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재테크 요새 관심 진짜 많죠. 근데 이런 재테크가 있습니다. 돈은 월 10만 원밖에 안 들어. 근데 마음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너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면서도 재테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말 제가 너무나 혹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월 10만 원 그림 투자 재테크의 저자이신 한혜민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되게 신기한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인지 먼저 빨리 소개해 주세요. 아트 딜러라는 직업은 사실 그림을 중개하는, 미술품을 중개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트테크랑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 직업인데 제가 그럼에도 이 책을 낸 이유는 현장에서 보니까 미술품이 투자로서 그리고 현물로서 어떻게 작용이 되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근데 되게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하셨다가 또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보니까 중개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책입니다. 근데 원래 이 그림 재테크는 네네. 뭐 몇 천만 원, 맞아요. 몇 백만 원에서 몇 억까지 되게 맞아요. 왜 그렇잖아요. 갤러리 다 재벌 와이프가 갤러리 사장이고 네네.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정말 최고의 상류층만 거래하는 재테크 방법이지 일반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월 10만 원으로 그림 투자를 한다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네. 지금 한 90년대 초반 분들도 계시고 거의 이제 2000년대 가까운 분들도 계실 정도로 연령층이 기존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40, 50대가 아니라 20, 30대가 진입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그래요? 월 그림 10만 투자가? 원 혹은 뭐 월 1만 원으로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일단 너무나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현장 먼저 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 미술시장의 현황을 정리한 건데요. 네. 현재 미술시장의 거래 규모는 지금 보셨을 때는 2019년도에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액수가 내려간 거고 거래는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4,147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사실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다음 현황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다음은 온라인 미술 시장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트페어, 갤러리, 경매회사에서 작품을 판매한 이런 수량으로 체크를 했다면 2020년대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었잖아요. 저희 갤러리도 굉장히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역으로 온라인 미술 시장은 2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지금 거의 2020년에 봤을 때는 하나 약 14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할 만큼 미술 시장의 지금 기류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이야. 누군가가 이걸 2,000만 원에 사갈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가는 동안 이 공간 안에 플랫폼이 존재하고 여기서 2,000만 원으로 뛰는 동안 주식처럼 그림을 주식처럼 말하자면 블록체인 개념이에요? 맞아요. 블록체인 나눠서, 개념이에요? 네. 나눠서 10,000원씩 10,000명이 나눠 갖고 있는 거네요. 네네. 나눠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수익도 이제 내가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갖고요. 그럼 이 플랫폼이 어디예요? 온라인에 주로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인데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요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했던 곳은 아트앤가이드, 아트앤가이드. 그리고 아트투게더를 네. 저는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책에도 쓰긴 했지만 저는 좀 많이 까다롭게 따져봤거든요. 실제 수익이 낮고 최근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투자를 이제 모집한 거 대비해서 수익이 이제 정말 팔린 작품 몇 점인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저는 두 업체를 선정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모든 아트 플랫폼 회사는 금융투자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가 도산을 하면 내 원금을 보장받기란 사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아시면 좋고 또 하나가 이 2,000만 원의 작품을 살 여력은 있는 사람이 여력은 있지만 이걸 따로 관리하기 어렵거나 혹은 당장의 수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샀다가 다시 갤러리에 위탁 렌탈을 해요. 그러면 갤러리는 이 렌탈? 그림으로
고객이 맡긴 그림으로 이제 뭐 병원에 렌탈을 보낼 수도 있고 되게 재밌네.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감상하는 그걸 포기한 대신에 잠시 접어둔 대신에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혜택을 렌탈료로 역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렌탈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수익이 나면서 나중에 이 작품이 다시 이제 점점 이 작가가 유명해져서 작품 가격이 올랐을 때 그걸 다시 내가 판다했을 때 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네요. 저는 그림 시장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샀어. 그런데 이 작가가 뜰지 안 뜰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숨죽이고 그냥 우리 집에 걸어놨는데 벽에 그림이 붙어서 오래 있으면 벽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그림이 마치 우리 집 벽인 것처럼 늘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내가 만약에 죽어 그래도 우리 딸이 그 그림을 가졌는데 이 그림이 얼마인지 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림 시장에 대해서 좀 알면 내가 이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지 않는 대신 누군가에게 맡기면 아트 디렉터에 맡기면 렌탈도 해주고 그 수익금을 갖고 있고 되게 재밌는데요? 굉장히 시장이 다양하다. 네, 다양해지고 네, 제가 봐도 정말 놀랄 만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으로 월 10만 원으로 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2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말씀드렸던 아까 그 공동구매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아까 그 분할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갖는 건데 이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하나를 다 구매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10,000원, 1,000원, 뭐 혹은 뭐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100만 원, 몇십만 원으로 그림을 구매해서 소유권을 구매를 해서 네. 나중에 수익을 보면 그걸 나눠 갖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 거기에 공동구매하는 그림들은 주로 어떤 그림들일까요? 주로 대가들의 그림이 많아요. 뭐 피카소, 뭐 앤디 워홀 같이. 우리가 앤디 워홀 그림을 네. 막 10만 원어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감 약간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웃긴다. 이 플랫폼을 접했을 때 제가 한 2019년 하반기에 접했는데 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위작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모작이거나.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앤디오를 10만 원에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개념이었고 대신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수료를 받고 판매할 때도 수수료가 있고 구매할 때도 수수료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때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경매사에 위탁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럼 경매사 수수료까지 다 투자자들이 나눠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19년 12월쯤에 한번 저도 알아야지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네, 해봤는데 여기서 제일 높았던 게 100만 원이라 네. 좋은 거 해보자 했더니 100만 원 했을 때 57,400원을 수수료로 냈고 어떤 작품이었어요? 이유한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다이얼로그라고 되게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김한규 합의 다음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나올 만큼 경매사나 혹은 시장에 나왔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 저도 기대하고 넣었더니 네. 7월 달에 판매가 되면서 20%의 수익이 6개월 만에 나왔죠. 그래서 괜찮네. 괜찮죠? 삼성에 투자하듯이 네네. 그 가치가 커가는 거대로 우리는 수익을 나눠 갖는 게 그림 투자다.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정말 그림을 구매를 하면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됐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을 구매할 때는 10년의 가치를 보고 작가의 비전을 함께 사는 거에만 이제 의의를 뒀다면 그렇지. 이제는 2040 지금 뭐 MZ세대는 즉각적인 무언가를 원하거든요. 예, 딱 보여지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담 없이 구매를 하고 구매부터 관리, 판매까지 알아서 해주는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서 업계의 사람으로서 활성화되는 게 너무 좋지만 다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서 혹여나 잘못된 사례가 나올까봐 그런 거에 관한 좀 높아지는 주의사항을 되게 좀 신신당부해서 썼던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죠. 네. 세상은 늘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끼리 네네. 플랫폼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림도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 개념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왜 되게 좋은 그림을 이제는 사지 말고 빌려서 렌탈해서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했더니 나는 그 렌탈 뒤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공동 투자도 있었군요. 네, 맞아요. 실제로
플랫폼별로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해서 기다리는 업체도 있고 네. 혹은 다른 곳에 또 렌탈을 보내서 그 렌탈료를 나눠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기다리는 동안은 렌탈하고 그러면서 원래 투자했던 건 나중에 판매됐을 때 네네. 쉐어하고. 예, 맞아요. 두 가지 방법이네 동시에. 네. 대신 이런 플랫폼은 제 소유권이 정말 10,000분의 1 혹은 네. 뭐 많아야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제가 원한다고 판매를 하거나 제가 원한다고 그럼 여기 렌탈하거나 이거는 아예 안 되죠. 안 내 되죠. 소유권이 네. 너무 적으니까. 그건 이제 맞아요. 서로 간에 네. 약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보고 네네. 투자해야 되겠네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훅 바뀐 거예요, 도대체 미술 투자 시장이? 진짜 저도 놀랄 만큼 요즘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급변해도 되나 싶을 만큼 한 2년 전만 해도 제 고객은 대부분 한 40대, 50대 분들이 또 문의가 많이 왔는데 딱 코로나 전후로 해서 갑자기 이제 20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재밌는 건 20대 분들은 그림을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고 그걸 확대해서 본 다음에 그거 구매할게요 이런 분들까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흐름이 정말 다 변했죠. 아, 그래요? 정말 재밌다. 그래서 다음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위탁 렌탈이에요. 이건 이제 내가 그림을 구매를 해서 다시 갤러리에 맡기는 건데 다만 여기에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림을 맡겨서 렌탈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갤러리별로 제휴 작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제휴 작가 위주로만 해준다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작가에게 펀딩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가가 커가는 과정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죠. 네. 그림도 그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비전, 미션, 이 작가의 과거 스토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의 비전을 사는 건데 작가가 중간에 그림을 그만둔다라고 하면 간혹 희소성으로 올라가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지만 오히려 내가 살려는 그 비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블루칩 작가가 아닌 이상 오히려 금액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투자 금액이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좋아요. 두 작품 중에 더 비싼 작품은 어느 걸까요? 글쎄 모르겠네. 이걸까요? 나는 이거 좋으니까 이걸로 할래 그냥. 네. 우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어떻게 있어요. 해요? 왜냐하면 네. 이 두 작품은 경매에 2번 나왔는데 처음 낙찰가가 이 작품은 10만 원, 이 작품은 1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네, 10만 원, 10억 원. 근데 그런데 2017년에 작품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왜? 왜냐하면 이 작품은 당시 나왔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작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던 건데 2017년에 제 감정으로 이거는 다빈치의 그림이다 어머머머. 라고 어떡해? 돼서 거의 하나 5천억 원에 네, 다시 네. 판매가 되었죠. 근데 반대로 옆에 작품은 하나 10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다가 2017년 제 감정에서 위작으로 판정이 되어서 갑자기 그림 가격이 다 사라진 거죠. 물론 유명한 경매사니까 이는 환불을 해줬지만 환불을 해줬어. 만약에 뭐 유명한 그런 경매사가 아니라 뭐 조금 유통 경로가 애매했다면 아예 환불 받지 못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가끔 저한테 어떤 그림을 사야 돼요? 뭐 가끔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떤 그림을 사야 돼요?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취향과 가까운 그림을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간혹 내 안목은 떨어지는 건가 하고 지레 겁먹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은 내 먼저 취향 그리고 내 안목을 믿고 그림을 보되 오케이. 그 다음으로는 진품인지 아닌지 이를 봐라. 보셔야 되고 그 진품인지 아닌지 보되 다만 경매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림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보 컬렉터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게 경매 가격만 보고 이 그림은 얼마짜리, 이 작가는 얼마짜리 작가야 라고 뛰어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 한 작가라도 그림 가격이 다 다르고 선호하는 화풍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나고 그런데 그 무조건 유행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간다?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이 제일 저한테 물어볼 때 내가 좋아하고 시장이 좋아하는 작품을 사되 그렇지만 작품이 위작인지 아닌지 작가가
향후 활동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만 확인을 해달라. 그 네 가지는 확인해야겠네. 라고 하면 거의 실패할 분명히. 확률이 없죠. 네. 좋습니다. 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성 요소를 네.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초보 컬렉터 분들이 다 따지고 사기 맞아.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대신에 내가 만약에 그림을 본다면 여기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알면 좋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치면 회사인 작가. 네. 작가의 인지도나 좀 많이 알려졌는지, 전시를 많이 하셨는지, 혹은 전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게 유명한 아트페어, 뭐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신 경험이 오케이. 있는지. 왜냐면 거기는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인지. 예, 이런 거고, 그 작가 만든 작품도 봐야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진품인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간혹 BTS 요즘 되게 많이 핫하잖아요. 네. BTS의 RM이 본 작품이다 하면 갑자기 가격이나 수요자들이 몰릴 때가 있어요. 예. 그만큼 유명한 소장자나 혹은 소장차가 있는 작품이면 그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따지자면 제작비인데, 제가 네. 제작비를 왜 넣었냐면 가끔 저한테 보시고 이거 우리 애도 이렇게 그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너무 그림 사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뭐 이거 애들 그림 같은데. 예, 이렇게. 이거 우리 애도 그냥 크레파스 치면 이 정도는 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그 미술품이 한 사람의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저는 그때 제작비를 말씀드려요. 이때 들어간 물감부터 기간부터 이거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얼마까지 들어갈까요? 이런 얘기 다 하면 그 사람의 이게 정말 노동의 결과물이구나, 이게 이래서 비싸구나로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저는 좀 세 개를 같이 놓고 이래서 여러분이 사는 작품이 2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로 설명해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모든 작품 가격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으니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게 이 호당 가격제라는 거예요. 네. 아파트 평당 가격처럼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작품 가격을 매겨지는 거고, 네, 네. 보통 신진 작가는 3만 원에서 5만 원, 중견 작가는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블루칩은 100만 원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1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억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10만 원이면 10호면 100만 원, 뭐 100호면 1000만 원, 이렇게 네, 네, 크기별로 네. 책정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네. 다만 100호라고 해서 1호의 100배의 크기는 아니에요. 네. 캔버스의 크기이기 때문에 갤러리별로 혹은 유통업체별로 작품 크기가 커질수록 금액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갤러리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혹은 이 작가가 어떤 방법으로 호당 가격제를 사용하는지 아닌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전 게 다 작품, 작가 이런 거 왜 이거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면 진품인지 아닌지, 작가가 진짜 앞으로 활동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네, 네, 보시고, 네.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을 산다라고 하면 호당 가격제라는 걸로 해서 작품 크기별로 책정을 매긴다, 작가별로 책정을 매긴다 정도만 아셔도 사실 전문가로 올라오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 약간 공부해야 되잖아요, 나름. 그쵸. 어떤 공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현장에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이 현장이 가끔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술관과 갤러리는 아예 달라요. 그래요? 미술관은 거기는 교육을 위한 현장이라 우리가 네. 티켓값을 지불하고 가는 거고, 갤러리는 티켓값이 거의 없어요. 무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매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장을 간다는 건 갤러리에서 어떤 작품을 소개하는지 가는 거고, 다만 갤러리별로 또 알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아트페어라고 있는데, 그 아트페어가 전국의 각 갤러리가 내 갤러리에서 제일 좋은 작품을 갖고 나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트페어 한 번만 가보셔도 거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요즘 어떤 그림이 좀 유행인지 보실 수가 있고, 더 쉬운 방법은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가려고 했는데 이미 기간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경매회사에 가면 돼요. 응? 경매회사에 가시면 돼요. 경매회사에서는 제일 문턱이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낮을 수도 있거든요. 매주 거의 전시를 무료로 오픈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판매하고 있어. 예, 그 이유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림을 낙찰 받으면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았더니 이 작품에 하자가 있다, 취소해달라,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프리뷰를 통해서 작품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품들 프리뷰만 가보셔도 아 요즘 시장에서 어떤 게 나왔구나. 그리고 경매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품을 위탁한다고 해도 다 팔아주는 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정말 팔릴 그림인지를 평가를 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더 솔직한 미술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직접 가셔야 돼요. 진짜 가서 일단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 같은 데 가서 남들의 리뷰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새내기니까 남들이 어떤 식으로 후기도 남겼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림 투자를 해서 기다린다든지 렌탈을 하는 거에 참여한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괜찮으면 내가 직접 그림을 소유해서 또 렌탈도 해보고 뭐 이게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저는 만약에 내가 직접 움직일 시간이 아예 없다라는 네, 분들은 네, 네. 역으로 렌탈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네, 렌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그림을 보면서 내 네. 취향이 어떤 건지 발견해가는 그 과정을 먼저 과정을 거치면 덜퍼덕 살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럼요. 근데 만약에 난 더 이제 뭔가 빨리 해보고 싶다, 빨리 해서 알고 네, 싶다 네, 네. 하시면 10,000원이라도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10,000원, 총 1,000원부터 있으니까요. 네, 아예 정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작하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가 그림을 정말 10,000원어치만 샀건 혹은 1,000원어치 샀건 한 번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은 보는 시야가 아예 달라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계속 보기만 하는 거랑 직접 산 거랑 너무 다르지.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이라도 해보셔라 그렇게 추천을 또 드려요. 제가 고객들 만나고 느꼈던 게 한 점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점만 산 사람은 없어요. 진짜. 네, 왜냐하면 해보니까 재밌고 투자한다는 개념 이상의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림 투자로 접근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는 그림이 단순하게 투자 대상으로만 가기를 사실 원치 않았어요. 이게 줄 수 있는 효과와 이게 얼마나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 쓴 책이라 아마 대표님도 해보시면 되게 대표님의 인생의 나중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아 내가 이건 재미로 했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났지 혹은 이걸로 통해서 내가 힘들 때 되게 위안을 받았고 혹은 요즘 자녀들이랑 뭐라고 말할지 몰랐는데 이거 보고 우리 대화 되게 많이 했지 이런 얘기를 했었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참 그림에 대해서 죄송하게도 미대 다니는 애가 옆에 있어도 관심 1도 없었는데 우리 딸이 좋아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요즘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작가가 있다면 누구예요? 떠오르는 작가 딱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책에도 소개한 작가님들이긴 한데 저는 뭐 이준원 작가님부터 최은정 작가님 그리고 제가 선별한 작가님들 기준 자체가 그림 가격이 이제 향후 오를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뭔가를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최은정 작가님, 이준원 작가님, 그리고 뭐 감성빈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뭐 아트페어에서 되게 핫하신 이런 분들이라 만약에 내가 당장 블루칩 작가가 아니라 커가는 과정을 같이 보고 싶다면 이런 신진 작가님들을 먼저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이거 웬일이야? 이 그림 나 이거 살 수 있나? 충분히. 네. 너무 좋다. 밤의 경계에서 손정기님. 와, 진짜 마음에 든다. 이게 나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맞아요. 드는데요. 그렇죠. 이 그림 속에 이 사람이 나네. 뒤에 작품도 멋있어요. 완전 멋있다. 세상에 이거 어떡해? 저는 이 작가님 되게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연히 보다가 발견한 작가님이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그냥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분입니다. 진짜. 나 이분 꼭 만나고 싶다. 손정희님 어디 전시하고 있는데 없나? 봐봐, 벌써 이 책 읽고 나서 이렇게 빠져드네. 벌써 끝났네 이제. 이게 완전 이게 그쵸. 이게 바로 매력이에요. 나 이거 왜 읽었대 이 책. 큰일 났어. 나 이제 끝났어. 이제 그림으로 가는 것 같아. 너무 만나고 싶네 진짜. 야, 이 그림은 보는 순간 울컥한다. 그래, 그렇지. 웬일이야.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작가의 그림과 함께 작가의 소개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을 끌어당기기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도 벌써 푹 빠져드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후원의 개념도 들어있어서 그죠? 맞아요. 작가를 후원한다라는 개념도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작가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따라가는 것, 히스토리를 따라가는 것, 또 이걸 내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또 예술품에 대한 안목 늘리는 것,
그리고 또 어느 날 주말에 갤러리 투어를 했을 때 4시간을 우아하게 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 라이프가 동시에 라이프와 재테크가 같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야 되겠다. 딱 미술사, 역사를 만들어가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왜냐하면 오케이. 피카소의 작품을 누구도 구매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피카소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오, 그 훌륭한 말을 해. 감동스럽게. 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그냥 후원해서 작가를 한다 이 아니라 그 작가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이후까지 모든 미술사는 컬렉터와 작가가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김미경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김미경이 만들어졌을까? 맞아요. 아, 정말.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월 10만 원 그림 투자 재테크 우리 한혜민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그랬을 겁니다. 세상 빨리 변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지? 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그림 투자뿐이 아니라 여러분 취향에 맞는 수없이 많은 이쪽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우리 사는 세상 내내 올해 내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참 좋은 재테크가 바로 그림 투자 재테크가 아닌가 생각이 딱 들어서요. 여러분 꼭 이 책 읽어보시고 그림 투자 재테크 늦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 책 읽고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혜미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NKYU 열정대학생 분들은요, 여러분 이 책 읽으시고 나서 액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 다양한 그림 투자법이 있습니다. 그 그림 투자법 중 내가 한번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걸 여러분 한번 기획하고 써보시는 기획서 하나를 써보시는 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우리 NKTV 구독자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 우리 한혜미 작가님이 쓴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1. 월 10만 원 주식 투자 재테크. 2. 월 10만 원 부동산 투자 재테크. 오케이. 네. 3. 월 10만 원 음악 투자 재테크. 4. 월 10만 원 그림 투자 재테크.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사인한 우리 한혜미 작가님의 사인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